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저를 소개를 오늘은 하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서론만 해볼까 해요. 네. 네, 제가 이제 3번 하게 돼 있는데 네. 15분간 오늘 저를 소개하다 보면 그냥 그 안에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를 소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제가 할까요? 여기 같이 네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우 해주셨군요. 됐죠? 네. 잠깐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몰스텝 성장연구소 이성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 이제 저보다 정말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강의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안에 계속 항상 있어 왔던 이슈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가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소개를 좀 하고 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성장이 되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코치와 강사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감 업,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그리고 보이스 코칭을 지도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행복 성장을 위한 독서 코칭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꿈길에서 가다가 제가 건강을 한 2번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 2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꿈길에서 찾은 건강 솔루션을 전하는 웰니스 비전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정체성을 좀 입혀봤어요. 그래서 내 안의 성장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말을 바꿔서 보면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음, 가치라고 하면 값어치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없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 안에서 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떠올려 본 거예요. 근데 제가 20살 때 공무원을 들어갑니다. 그때는 가치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장 이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우연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공무원 공고를 보고 나서. 그래서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뭔가 직업적으로 선택한 공무원이다 보니까 제 안에서는 항상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리를 어, 듣게 됐어요.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비전이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하다 보면은 자신의 것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돌아가고 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든가 판단,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 또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꿈틀꿈틀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요. 공무원 생활에 한 8년 정도 했을 때, 어, 이제 제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 안에 어떤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떤 의욕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어떤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치 추구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치라는 말도 몰랐어요. 가치를 알게 된 것은 불과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바로 가치 추구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죠. 내 안에서 보람을 찾고 싶은 거였어요. 아무리 내가 몸이 힘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 네, 저의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인생에는 중요한 두 번의 날이 있다고 해요. 바로 태어난 날, 생일이잖아요. 저는 생일 잘 안 챙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생일을 잘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생일을 챙겨주는 거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번째 태어난 날은 확실하게 가슴에 있습니다. 그것이 태어난 이유를 발견한 날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내게 했던 것,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찾게 했던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20살 때 선택했던 공무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로 떠나게 됩니다. 네,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추구할 때는요, 두 가지가 따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치르는 것이 대가 지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죠. 근데 저에게는 어떤 대가 지불을 했어야 했냐면, 집안의 가족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어머니나, 이제 저는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그다음에 저희 이제 큰 오빠가 저보다 11살 많으신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오빠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동생들 4명을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는 이 남들이 어떤 힘든 공무원을 그만두고 얼토당토 않는 직업을 선택해서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도 안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오빠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굉장히 물리적인 또 그런 행사를 또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그 저항감에 막 맞닥뜨리게 됐죠.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막았어요. 읽던 책을 다 갖다 불태웠고 사진도 다 불태웠고 어, 제가 이제 돈이 없으면 이 일을 시작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도 이제 다 끊어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제 저는 오빠가 저에게 이제 물리적으로 저 행사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자존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출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출이었어요. 가출을 몇 살 때 했냐면 27살 때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 잘 다니고 고분고분하고 정말 착한 딸이었고 동생이었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가 지불을 치르고 저는 이제야 보상을 받는데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가 지불과 보상을 염두에 두고 떠나서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거는 2017년도에 봉사 생활을 한 2년이 됐던 시점에 어느 기관에 자기소개서를 낼 때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저의 이름은 이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선한 영향력의 임무를 다하는 코치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서 이 성임이라는 이름으로 삼행시처럼 저의 사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저는 명상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떠났었죠. 그래서 명상 지도자 생활을 6년간, 6년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약 7년의 세월을 했죠. 어머니에게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해드렸었죠. 제가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왜 그랬냐면요. 바로 이거였어요. 공무원을 그만둘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라는 그 질문이 끊임없이 저를 뭔가 그 열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직업적 가치에서 끝나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제가 이제 명상 수련을 하면서 얻은 것을 실현을 하고자 선택을 하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존 맥스웰의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30년 동안 추구해 왔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나의 소중한 것도 알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알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거는 이거는 이제 명상 지도자가 돼서 보상을 이제 얻을 때쯤이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회원님들이세요. 그 회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인데요. 회원님들의 성장을 도우면서 제가 마음의 빛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이제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전호흡과 명상과 내호흡 이렇게 해서 저를 마음의 수련과 육체적인 수련을 통해서 아까 네, 이렇게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 생활을 어, 약 7년간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였냐면요. 매우 두려웠어요.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오빠의 그 장벽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리적인 행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의 열망은 점점 더 커져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의 가치는 뭐였냐면요. 공무원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나중에 전 지금 생각해 보면 돈에 대한 어떤 그때 그거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만 어, 내가 원하는 삶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 원하는 삶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공무원 하면은 이런 거 일 못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 그 수단으로만 제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기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보고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에서도 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수련을 하면서 제 마음이 밝아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상담해주는 그 법사님들이라든가 어떤 그 지도자 분들의 모델이 저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 잡았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용기를 냈었고요. 도전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무엇이 따르게 됐냐면 책임이 따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 지도자 생활을 그만두고 나와야 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다 반대했으니까요. 다 반대했는데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명상 지도자 생활할 때도 돈 한 푼 없이 그냥 엑셀 자동차 옷까지만 싣고 나왔었고요. 또 다시 제가 이 조직을 나올 때도 엑셀 자동차에 책하고 옷 몇 가지만 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3평짜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 몇 년간 제가 어머니를 뵙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나왔었어요. 장결핵에 걸려서 나왔을 때 어머니한테 이제 갔어요. 다른 식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엄청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500만 원을 저에게 손에 쥐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잘 제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저를 책임지기로 마음 먹고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 없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기 맨 끝에 유의는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향력, 리더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의는 뭐냐면 내가 영향력이 없으면 누구도 나에게 오지 않아요. 내가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가 됐듯이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삶의 가치를 선택한 그 보상을 내 스스로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음, 제가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서 동기부여 강사의 꿈을 그때 꾸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루었을까요? 아니요.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 직장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무너질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제 안에 가치를 계속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무엇 때문에 잘못됐지?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된 거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게 가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내 안의 가치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는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건강한 것을 도와주고 하면서 제가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코치로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택한 삶, 가치 추구를 한 거에 대한 것은 대가 지불이 분명히 따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가장 우리 어머니께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가장 정말 도움을 주는 네, 딸이 되었죠. 그거는 제가 대가 지불을 해보고 나니까 어머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무모하게 또 던지고 아픔을 또 드렸는지도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회개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음도 예전의 관점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니 그것이 또 나에게 새로운 보상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은요,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나갈 때는 관계가 깨졌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빠하고 관계가 가장 좋고 또 어머니에게도 가장 좋은 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뤄낸 성과로 1박 2일 부산의 그 파라다이스 호텔에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91세인데요. 어머니의 감정을 가장 잘 헤아려 드리는 딸이 되었고요.
또 어머니의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겨드리고 케어해드리는 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에게도 당신이 만약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좋을 것 같고, 그 도움을 주고 싶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것이 바로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당신은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요? 저는 10년 전에 1월 1일이 됐는데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1월 1일 날 생각하게 됐어요. 1월 1일이 됐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어, 그런데 흔적을 남겨야 될 텐데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 남겨야 될 것을 제대로 남기려면 웰다잉을 위해서 웰빙을 해야겠구나. 정말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가치를 높이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요. 그래서 타인의 삶에 작게나마 변화를 일으키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타인의 삶에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도움을 주다 보니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일 있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그죠? 네. 좋은 일을 하면서 자신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타인의 가치를 먼저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가치 역시 높아지는 거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가치를 먼저 높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자존감도 확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존감 확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가 추구하는 가치 추구,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거를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책임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침에 귀한 시간에 영어도 하시고 또 중국어도 하셨는데 이런 그런 것들이 습관, 이런 행동, 결정이 자존감을 하루하루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존감에게 먹이가 되어진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자존감은 하루하루의 습관, 행동, 결정을 먹고 자란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멋진 분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것을 얻는 내 안의 힘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질문을 잘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늘 질문을 하면서 성장해온 그 대표님을 보니까 확실히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그 이 우리의 뭔가를 다 남들이 성공해 그걸 같이 나도 성공하고 싶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은데 다시 제로로 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는 그 오뚜기 같은 마음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은경 우리 선생님 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셨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질문왕 우리 곽경빈 작가님 질문 있으세요 혹시? 감사합니다. 이성윤 감독님. 그 처음에 네. 선생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런 코치라고 하셨나요? 그 운동 저 사진에 보면 운동을 하면서 무슨 리더님이 되시고 그게 네. 계기가 되어서 삶의 가치를 찾는 고민을 하게 되셨다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운동인지.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 약간 피곤하고 이래서 TV를 보다 보니까 선수련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90년대였거든요. 선도 그런 거. 국선도처럼. 그런데 그때 단학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가 사는 곳에 그게 생겼었어요. 근데 명상도 하고 호흡 수련도 한다고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너무너무 몸이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소망이 막 생기고 거기서 만나시는 분들이 정말 다 좋게 변하시는 거예요. 얼굴도 환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의 밝음이 더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었었어요. 거기서 모아진 사람들이 저의 어떤 삶의 모델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음. 음. 그 기술은 그 원에서 나오실 때도 작은 차에 책을 싣고 나왔다는데 책은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읽으셨는지 아, 네. 책에서 주로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정신세계에 대한 책이 많이 궁금해져서 명상에 관련한 책을 읽다 보니 이제 그 구루, 틴나판 선생님이라든가 뭐 달라이라마라든가 뭐 이런 그 명상 지도자들의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네. 음. 그리고 마음 수련에 대한 거 이런 책도 많이 읽고요. 음. 이제 그때 읽었던 책들이 지금 다 사라졌고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그리고 이제 그 동기부여 강사의 꿈을 꾸면서 자기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인데. 그럼 지금은 그 우리 대표님의 삶을 만족하고 계시는 거죠? 본인의 네, 가치를 그렇죠. 통해서 남을 이롭게 하니까. 예, 예, 예. 근데 결국은 저는 이것이 그때 당시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뭔가를 잘못 살았나?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결국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존 맥스웰의 책을 읽으면서 아, 바로 내 삶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 그 대표님이 어떤 영향을 받고 싶으면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이제 독서 코칭 중에서 지금 최근에 품성 독서 이제 그거를 모임을 제가 그 품성 독서 경영자 과정을 제가 밟았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품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2019년도에 그 품성 공부에 대한 좀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했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프로 과정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품성 독서로 만나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독서 모임, 건강에 대한 이슈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번호는 여기 있는 거 제가 한번 예, 올려드릴까요?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시간이라 또 바쁘신 분들도 네. 많으실 텐데 후기를 좀 우리 그 대표님은 책은 아, 안 쓰셨죠? 언제? 네, 저는 아직 안 쓰고 못 썼고요. 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그 궁금하신 이승임 우리 대표님 전화번호는 제가 여기 남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메모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톡방에서 우리 대표님 계시니까 후기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남을 성장하게 할 때 우리가 자기의 이게 자존감도 올려지고 좀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